기계공학은 냄새난다라는 편견이 좀 있더라고요. 기계공학 되는 학문이 아닌가? 미안해요. 마음에 듭니다. 학과를 부탁해.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13번째 학과를 부탁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학과 이후로 오랜만에 이렇게 양옆에 두 분을 모셔보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18학번 임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20학번 박수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해볼 학과는 기계공학과인데요. 제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어눌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을 드리며, 기계공학과 말만 많이 들어봤지 사실 기계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혹시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학과 소개를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계공학이란 4대 역학을 포함한 다양한 역학들을 사용해서 기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사실 그러면은 제가 너무 뜬금없긴 한데 두 분의 혹시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MBTI는 ENTP입니다. 그러면 저도 같은 ENTP. 혹시 ENTP라는 MBTI랑 본인 학과랑 혹시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계공학과가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MBTI가 매칭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ENTP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기계과가 사람이 좀 많긴 하죠. 몇 명 있죠? 한 학번에? 한 학년에 160명 모집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비슷하죠, 160명. 제가 속해 있는 수학과 자연과학이 4개가 합쳐서 160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알게 됐나요? 서로 학번도 다를 텐데. 저희는 기계공학과 전공실험 때 처음 같은 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었죠.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기계공학과라는 학과를 선택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제 기계공학이라는 게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 보니까 기계공학을 우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골랐을 때 이 기계공학과에 가면 무엇을 배울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학과에서 전과를 한 학생인데, 제가 전과를 했던 계기가 제 주변 지인 중에 그때 일반 기계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실기 시험에서 CAD라고 해서 그 제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D로 제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다루는 걸 보고 그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 과목 수업을 들은 다음에 전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계를 설계하고 또 그런 도면들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님 같은 경우에는 네. 학과를 조금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입학할 때 가졌던 기계공학과의 생각과 지금 기계공학과에 조금 달라진 현실?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좀 취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기계공학을 이제 학사 졸업을 하게 되면 설계도 하고 해석도 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의 직무를 하게 되려면 아마 대부분 석사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좀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석사와 학사 이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 오실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기계공학과는 이럴 거야 라고 했던 편견, 이야기 들어본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었을까요? 우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기계공학은 냄새난다라는 편견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도서관 3층에만 가면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일부 사실일 수 있겠지만 저희 기계공학도는 열심히 씻고 다닌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기계공학은 여자가 없다는 편견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편견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편견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이 동갑인 동기 여성분들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0명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점차 여학우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과장을 보태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160명 중에 몇 저희- 퍼센트? 저희는 15명. 10%. 10%? 네. 생각보다 높네요. 네, 맞 한 두세 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일 수 있는데요. 기계공학과는 취업이 잘 된다. 아까 취업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아, 네. 그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취업이 잘 된다. 이거는 맞나요? 취직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는 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아무래도 문이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 거짓말인 게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 설문을 받았는데 야, 기계공학과는 취업 걱정이 없다에 두 분 다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들 이거. 그게 네. 기계공학과는 취업 걱정이 없다라기보다 제가 취업 걱정을 많이 안 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진학 생각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취업 생각을 많이 안 한다 이런 맥락이긴 했어요. 저 또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대학원에 오시는 걸로.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이 학교를 좀 다니셨잖아요. 혹시 그한두 분 다 3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2학기? 아 그렇죠. 그동안 들었던 수업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뭐 윤선님부터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을까요? 저는 기계 요소들을 설계하는 이제 기계 요소 설계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힘을 줄 때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유한 요소법 이 두 가지 과목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계 설계 과목이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좀 그동안 배웠던 기계공학관 기본이 4대 역학인데 4대 역학을 다 써서 기계적인 설계를 진짜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실질적인 과목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게 좋았고 사실 좋은 수업이 너무 많아서 뽑기가 어려운데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진동학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고 그만큼 재밌었고 좀 보람 있었던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기억에 남는 과제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저희 학과의 1학년 과목 중에서 네. 그 매틀랩이라고 하는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트랙을 따라서 트레이싱을 할 수 아. 있도록 코딩을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실습이 의무는 아니었는데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실습을 할 때 이 센서가 그렇게 잘 동작이 되는 센서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 유한 요소법에서 했던 팀 프로젝트 과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실생활에서 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을 NC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과제였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며칠 밤낮 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와, 학교나 학과 생활을 좀 해봤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윤선님 특별히 학과에서 기억 남는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기계공학과 수학회가 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거기서 활동했던 게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학우들끼리 좀 팀을 이뤄서 외부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배운 거를 써먹는다는 게 기계공학도가 된 것 같아서 재밌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있을까요? 저도 이제 윤성 오빠랑 같은 수학회를 하고 있어서 이제 지난 방학 때 처음으로 수학회 활동을 저는 해봤는데 오빠 말대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방학 때 수학회 활동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래서 또 다른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하면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럿이 공부하는 게 좋아서 이제 좀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과목들은 학우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했던 활동들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 후배들한테 기계공학과 2, 3학번 후배들한테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배님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많이 초조하고 긴장된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 열심히 준비해왔던 것들이 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쌓여 있는 거고 이제 성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지표만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함부로 재단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대학교에 온 다음에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저는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대학교에 온 다음에는 전공이 잘 맞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전공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턴님은?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계공학이 이제 역학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어나 이제 프로그래밍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꿈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3 혹은 학과 선택할 시기로 돌아간다면은 기계공학과를 선택한다 안 한다. 이게 OX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이 약간 갈렸는데요. O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혹시 우선 기계공학은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직관적이기도 하고 풀어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계공학 그대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럼 X는 이유가? 네, 저도 기계공학을 정말 좋아하고 진짜 되게 좋아하고 기계공학에 정말 열정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X를 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학과를 처음 선택할 때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어서 기계공학과가 뭘 하는 학과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로 그냥 그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생각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기계공학과로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차피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학과는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수학과인데 복전이 심리학과예요. 어, 좀 신기하죠? 네. 복수 전공 얘기 말 나온 김에 혹시 그럼 두 분은 좀 전공 심하나 아니면 뭐 공학인데 아니면 뭐 부전공, 복수 전공 따라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공학 인증도 함께 하면서 전자공학과 부전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같이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학점 괜찮으세요? 학점은 좀 위태위태한데 아직 우와,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공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졸업 전에 120학점만 채우면 되는데 내가 150학점을 찍고 졸업을 했거든요. 막 학기도 18학점까지 듣고 그런 길을 걷고 계신 건 아닌지. 턱걸이 140학점만 들으면 돼서 네. 조금만 고생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공학 인증이랑 심화 전공이랑 그 연계 전공, 마이크로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라이트하게 다른 전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기계공학과는 이제 3학점만 들으면 미래자동차 전공을 같이 마이크로 전공을 할 수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전공이 올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졸업 1년 늦게 했으면 심리학과도 6학점만 들으면 하나 주더라고요. 사회과학에 있으면서. 심지어 저는 수학과니까 3학점 인정이 돼요, 추가로. 그래서 하나만 들으면 할 텐데 나 졸업하니까 이것저것 생기고. 얘기 많지만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기계공학과란 무엇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 한 문장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기계공학과는 근본이다. 왜냐하면 이제 공대에 여러 많은 훌륭한 학과들이 있지만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학과는 기계공학과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물체든지 간에 하드웨어를 설계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워낙 기계공학과가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코딩 실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전자의학과 관련된 실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연료체 쪽도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고전적인 역학 측면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많다고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학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 동의하나요? 저는 근본 마음에 듭니다. 공대의 근본은 앞으로 기공이다. 공대의 근본은 기공이다. 영상에 잘 쓰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자연과학의 근본은 수학입니다. 와, 아유, 이과의 근본은 수학.
그럼 지금까지 기계공학과 설명해주신 윤섭님하고 수현님한테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코비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자를 부정하면 학점이 3점이가 말이 뭐 다시 촬영할까 나 이거 학점 똑같아? 아니에요. 4.42?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더 목소리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선 처리를 그리고 어떻게 시선 해야 처리를 될지 혹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카메라를 볼지 아. 화살을 볼지. 혹시 아까 그 NCS라는 게 네. NC스 적으면 되나요? 자막 조절할 때 네. AN AN SYS. SYS. 네. 네. 어차피 이 부분을 자르고 아, 제가 네. 자막 쓸때 적으려고 여쭤봤습니다. 네.